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 시국에 삼성전자 3분기 예상 영업이익 때문에 일본, 중국, 미국 발칵 뒤집힌 현재 상황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분기 스마트폰 가전 선방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에 따라 조금은 고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패권을 두고 미중 간 갈등이 격렬해지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이 의견에 분명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 5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대비 약 16.4% 늘어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62조 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62조 34억 원과 비슷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출은 비슷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잇따르고 있어요. 우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9월 임상 2상 통과하고 10월에 트럼프 대선 때문에 임상 3상 통과를 하면 코로나 리스크가 아마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서부터 주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하반기 경제 재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및 TV, 가전의 판매 호조로 IM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3.2조 원이 약 예상이 되고 있고요. CA 사업부의 이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서버 수요 둔화로 우려했던 반도체 부분 실적도 화웨이양 재고 축적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방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이지만 어찌 되었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제재가 현재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당장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KB증권도 올 3분기 삼성전자가 18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이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초 3분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유야 당연히 디램 현물가 때문인데요. 디램 익스체인지 확인 결과 디램의 경우 이 PC향 범용 제품 이 DDR4 8GB의 지난 7월 고정 거래 가격이 3.13달러로 전월보다 5% 넘게 하락한 데 이어 8월은 전월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카드 이 USB향 범용 제품의 7월 고정 거래 가격이 4.39달러로 전달에 비해 약 6.2% 하락한 데 이어 8월 고정 거래가는 4.35달러로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3분기 수익성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도 최근 약세를 보여왔죠. SK하이닉스 아주 그냥 쭉쭉 떨어졌었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기는 한데 삼성전자는 어찌되었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미중 간 패권 다툼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전자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스마트폰 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만을 비롯한 해외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히 삼성은 화웨이와 경쟁했던 유럽 그리고 남미 등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1%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올해 시장 규모 11억 9천만 대보다는 상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상반기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판매량 타격이 생각보다 작았고, 특히 이렇게 재택근무로 모바일 기기 필요성이 더욱 늘어나고 각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을 배포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상향 조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2억 6,5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점유율 21% 1위를 유지할 예정이고, 2위는
2위는 애플이, 그리고 3위는 지난해 애플을 꺾고 2위에 올라섰던 미국에게 아주 후들게 맞고 있는 화웨이가 이을 전망인데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자국 브랜드가 샤오미, 오포, 비보 정도가 되겠죠. 이 중저가 모델을 담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이엔드 모델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과 애플의 제품들이 다시 한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5G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꽤 많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분명 호재가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파운드리에서 잇따라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중장기적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반도체 업체, 최강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업체죠. 이 엔비디아는 이번 달이죠. 1일 데스크탑 PC용 차세대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이 제품의 프로세서 대부분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8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예상 적중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거 느낌이 온다고 여러가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맞아 들어섰죠. 자,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죠.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는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인 파워10을 EUV 기반 7나노 라인에서 생산 소식을 알렸고, 올해 2월에는 퀄컴의 차세대 5G 이동통신 모뎀 칩 X60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인텔, 그리고 AMD, 애플 등으로부터 이 파운드리 물량을 대량 수주할 가능성 자체는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근 굵직한 이런 수주 소식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분명 삼성의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이 예상되는 내년 이후 더욱 견조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DDR5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에서 더욱 그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결국 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TSMC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내고 있는 이 삼성 파운드리도 분명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이고, 대량 생산 제품에 기존에 해왔던 이 메모리 생산 노하우를 파운드리로 잘 옮기면 생산성 그리고 수율도 개선시켜주면서 가격 경쟁력도 높인다면 당연히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반도체 내에서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고, 반도체를 넘어 기타 IT, 가전 등에서도 경쟁사가 보여주지 못하는 수준의 제품의 다양성, 즉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이 소부장과 관련돼서 분명 후회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 때문에 화웨이가 길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며, 미국 또한 현재 비메모리에 막대한 투자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삼성전자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 곳곳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골목길 가게는 물론 소형 슈퍼, 재래시장, 정육점, 가구점 등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 동네 마트 전용 배달 앱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 시작된 지난 5월 13일부터 열흘간 가맹 마트 매출을 사용전인 5월 1일부터 12일간과 비교 분석해보니 평균 20.3% 상승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라는 뜻인데, 1월에는 100을 넘었으나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3월, 4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또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에서는 94.7%가 지원금을 받았다. 소비 심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내수가 진작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제이 신문도 한국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단 3주일 만에 끝내가는 것에 대해 일본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인 2차 추경안이 4월 30일 통과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는 3월 17일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를 이어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의당은 더욱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일 간 격차를 빚어낸 가장 큰 원인은 카드 이용률과 신원 확인 시스템이었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세원 양성화 및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가 사실상 카드 이용을 장려했다. 그 결과 민간 소비 지출에서 신용카드 비율은 2000년 13%에서 2019년 72%까지 증가했다. 반대로 현금 결제 비율은 한국 20%, 미국 26%, 일본 48%였다. 한국은 높은 카드 이용률을 활용해 신용, 체크카드에 현금을 충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181개국의 코로나19 경제 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카드 충전 방식의 지원은 즉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금이 쓰일 수 있는 업종, 지역, 기한 등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와 취지에 맞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 이를 가계 소비 진작 및 중소상공인 지원에 맞춰 설계했다. 반면 현금 지급 방식의 지원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채무 변제나 저축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일본, 대만 등이 현금성 지원을 했으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개인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또한 도움이 됐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사회보험, 운전면허, 여권 등 특정 목적의 일련 번호는 있지만 통합을 시도한 것은 오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앙집권적 행정구조 아래에서 1968년 김신조 사건 뒤 간첩 10들 등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했다. 번호 자체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아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있고 모든 경우에 동일한 번호가 이용돼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염 경로 파악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큰 도움이 됐다. 일본은 통합형 마이넘버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탓에 보급률은 16%에 그치고 있다.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한 탓에 마이넘버가 없는 많은 이들은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 관공서에 제출했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보편 지원하지 않고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피해가 큰 이들을 선별 지원하는 나라들도 있다. 캐나다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매주 500 캐나다 달러를 최대 16주 동안 은행 계좌나 수표로 지원한다. 미국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납세자 94%에 대해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재난지원금으로 준다. 지급 수단은 국세청에 납세 신고를 하던 은행 계좌를 통한 이체와 수표 우편 발송 가운데 택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2008년 경제부양을 위해 납세자에게 각각 300, 600달러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